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박세정입니다. 드디어 총선이 하루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여와 야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민주당의 막말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 통합당이 민주당의 역대 막말을 정리해서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 중 10가지를 추려서 이주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태까지의 민주당의 막말을 10가지로 추려보셨다고요? 네. 네, 궁금한데요. 얼른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14일 여권 인사들의 막말과 실언 사례라고 주장하는 발언들을 정리해 배포하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그 숱한 막말과 정치 품격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진 적이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해당 인사를 미래통합당처럼 응당의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원석 상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는 어느새 책임 정치는 찾아볼 수 없는 막말의 장으로 변질됐다면서 결국 우리 정치는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실망과 혐오 그리고 불신을 낳는 악순환에 빠져버렸다고 개탄했습니다. 제가 여권의 막말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 10가지로 추려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원우입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 후보 지원 유세 연설에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쓰레기 정당이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이날 경기 시흥 지원 유세에서 통합당은 국민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정당, 쓰레기 같은 정당, 쓰레기 같은 정치인이라면서 저런 쓰레기들을 국민 여러분이 4월 15일에 심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낙연 아들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아들 이모 씨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 우한 폐렴에 대해 설명하면서 코로나는 코로나 온다.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가면 제 입장에서는 좀 쉬고 싶은데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전직 총리 아들이자 전문가인 의사가 코로나 사태를 갖고 농담을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참고로 이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낙연 아들의 발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망언에 가깝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장수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현재 민주당 우한폐렴 재난안전대책위원장입니다. 세 번째는 이해찬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부산 경부선 철도 지원 공약을 설명하면서 부산을 초라하다고 언급해 말실수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부선 철도 공약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발언이라지만 자칫 부산 유권자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는 제 처가가 부산이라면서 부산을 다니면서 왜 이렇게 교통체증이 많을까,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김남국입니다. 조국 사태 때 친조국 서초동 집회를 주도했고 조국 백서에서 참여한 안산 단원 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작년 출연했던 팟캐스트 방송이 여성 비하와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후보가 작년 초 수차례 출연했던 팟캐스트 방송의 이름은 쓰리연고전입니다. 김남국 후보는 가슴이 머리만 하네 같은 출연자 발언 등에 동조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발언을 진행자와 출연자가 서슴없이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당은 이런 대화 내용이 여성 성착취 논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김 후보가 이런 방송에 출연한 건 여성 비하와 성착취성 발언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종환입니다. 청주 흥덕에 출마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리가 북한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쏜다고 발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인 출신인 도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친문 핵심 인사입니다. 도 후보는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건 한미 군사합동훈련과 F-35 전투기에 청주 비행장 반입에 대한 반발이라면서 북한이 38발 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이 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비밀리에 북한을 위협할 핵 개발을 하는 나라도 아니고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장거리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도종환 후보의 발언은 북한 편들기, 눈치 보기에 급급해 보이고 또 어느 나라 국회의원 후보인지 의아하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인영입니다.
지난달 2월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헌 구상을 거론했습니다. 이인영 대표는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 개헌 논의를 통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서 반복해서 거론되는 토지 공개념은 사실상 국민들에 대한 토지와 부동산 소유권 박탈, 국유화의 포석으로 읽힙니다. 극단적 친북과 반미 운동권 단체 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 대표가 자유민주 세력 축출과 사유재산권 파괴에 다름없는 헌법 개정 구상을 드러내면서 아주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당으로 바꾸자고 대놓고 여당 대표가 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섰습니다. 7번째는 윤호중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발언도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당회의에서 통합당 김종인 대책위원장을 겨냥해 황교안 당대표 MR을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 심판한다며 뛰어드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돈키호테에 빗대는 동시에 황 대표는 말 로신한테, 박 위원장은 시종 산초판사에 각각 비유한 겁니다. 윤 사무총장은 망상에 빠져있는 김 위원장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8번째는 송재호입니다. 제주시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역시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다. 저를 위해서 하나 해줄 게 있다. 4월 3일에 제주도에 오셔서 유족 배우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 반드시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선거를 위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9번째는 홍성국입니다. 세종갑에 출마하는 홍성국 민주당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홍 후보는 지난해 2월 한 강연에서 소유가 늘면 행복해지죠. 뭐 많이 가지면 안 그래요? 아내도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죠 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또 지난해 5월 북콘서트장에선 여기 둔산 화류계가 어떤지 좀 봤는데 화류계에 아무것도 없더라면서 성적 농담을 건넸습니다. 10번째는 김한규입니다. 서울 강남병에 출마한 민주당 김한규 후보 캠프의 오픈 카톡방에서 미래통합당을 찍으려는 고령층에게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어서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설득하라는 내용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12일 밤 10시와 13일 오전 7시쯤 김 후보 캠프 카톡방엔 선거운동 행동 강령이 올라왔습니다. 이 카톡방의 한 참가자가 올린 행동 강령은 4월 15일 투표 당일 유권자들에게 투표 동료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이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돕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카카오톡방은 지지자들은 물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 이종걸 의원의 핑크는 포르노,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통합당은 팔뚝에 문신 새긴 조폭이라는 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이 승리하고 막말에 대한 엄정한 자세를 잘 유지하셔서 보수의 품격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내도 하나보다 둘이 낫다. 북한보다 우리가 더 미사일 많이 쏜다. 참 정말 막말의 스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막말들을 추려서 들어보니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면 저런 발언이 나올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4.15 총선 내일입니다. 내일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만이 이 정권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의 한 수도 함께합니다. 영상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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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가 광고를 하는데 바로 요 부전노경이거든요. 노종 좋으신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저는 뭐 하루에 한 개 지금 한 2달 먹고 지금 또 쉬었다가 다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연속으로 먹는 게 아니라 2달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오리지널은 함량이 높아요. 저번에 순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용량도 크고요. 30호 들었는데 큰 겁니다. 함량이 높은 이 구전녹용인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복세 편살,
예, 와. 44,000원짜리 복세편살 10포까지 됩니다. 요거는요, 함량이 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복세편살. 사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복세편살, 요게 복세편살 작은 건데, 요게 큰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요게 이제 보약에 들어가는, 이게 농도가 이제 있죠. 근데 이거 안에 녹용은 저번에 순보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리지널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중가에서는 지금 28만 원 이상에 팔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 포함하는데 요게 복세편살인데요. 요거를 농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호주머니에 딱 넣게 편하게 딱 드리는 겁니다. 열흘만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0포, 요게 44,000원짜리인데 요걸 10포에 담아서 요걸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친 가격이 32만 8천원인데 요걸 22만 원에 요게 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리지널 한번 드려보시고 복세편살 드려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녹용 좋은 건 다 아시는데 녹용의 전문가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구존 녹용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존 녹용 오리지널이 저희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22만 원에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존 녹용 오리지널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복세편살이 없었거든요. 바로 오늘부터 44,000원 상당의 복세편살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이는 정상가 32만 8천원인 것입니다. 오직 저희 신의 한 수를 통해서만 신의 한 수 단독 22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구존 녹용 오리지널 제품보다 순제품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존 녹용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녹용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것 녹용을 안 드셔본 분들이 드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존 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보다 높은 구존 녹용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모두 국내산 한약재 아니겠습니까? 오직 녹용만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무한폐렴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우한폐렴은 솔직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개인의 면역력, 나 개인의 건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개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 주변에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분들의 건강도 이 구존 녹용 오리지널이 보조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의 한 수 단독 특가가 얼마나 싼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니까 이게 광고가 나와 있대요. 근데 거기도 28만 원에 팔아요. 야. 네, 근데 신의 한 수만 이렇게 복세편살 포함해서 22만 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이 건강 보조식품, 요즘처럼 이럴 땐 몸의 저항력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비타민 있으면 비타민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